캐나다가 F-35 계약을 흔들고 있습니다. 88대 전량 도입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 혼란 속에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 하나가 한국 전투기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KF-21 보라매. 그렇다면 KF-21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KF-21이 캐나다 사업의 공식 후보로 등재된 걸까요? 캐나다 정부 공식 자료 어디에도 KF-21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의 분석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두 가지를 함께 짚습니다. 캐나다 재검토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KF-21이 이 맥락에서 거론되는 이유와 실제로 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캐나다 사업의 현황부터입니다. 캐나다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F-35의 88대 도입 계약은 2022년 12월에 체결됐습니다. 현재 사업은 4단계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첫 항공기는 2026년 미국 루크 공군기지에 2028년에는 캐나다 본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계획 위에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캐나다 감사원은 2025년 보고서를 통해 FFCP 사업 비용이 2022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46% 증가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기반시설 건설은 3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비용이 이만큼 불어난 상황에서 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캐나다 카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관세 분쟁, 캐나다 영토를 둘러싼 발언들, 그 맥락에서 F-35 88대 전량 도입을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추가 도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캐나다는 동시에 돈을 더 쓰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국방부는 초도 생산 4대와 추가 8대 선행 부품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에 9억 3,500만 달러를 약정했습니다. 이 중 1억 9,700만 달러는 이미 집행됐습니다. 한 손으론 재검토, 다른 손으론 추가 비용 집행. 방향 전환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캐나다 공군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 플라잉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공군 지도부는 F-35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기종은 스웨덴 그리펜 이 수준입니다. 이 보도에서 KF-21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KF-21대 안론의 무게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KF-21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국제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캐나다가 미국 방산 의존도를 낮추는 흐름 속에서 KF-21이 비용 성숙도 전투 잠재력 면에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을 국내 매체 나우뉴스가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시 명확히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 후보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와 전문가 수준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거론된 배경 자체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이 거론된 배경에는 한국 방산에 달라진 위상이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지상 장비들이 유럽 시장에서 실제 계약을 따냈습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납품 실적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KF-21도 같은 맥락으로 묶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KF-21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를 넘어 양산에 진입했습니다. KF-21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F-21 벨록 1의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 취득을 발표했습니다. 양산 1호기는 2026년 3월 출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벨록 1 마운트를 2028년까지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며 국산 ASA 레이더 탑재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제기 단계를 넘어 양산에 진입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KF-21의 위치입니다. 수출 논의는 캐나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에 KF-21 16대 수출 협약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상반기 중 정식 계약식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종 계약 성사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도 잠재 수요국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AI는 2026년 첫 수출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거론되는 것과 실제로 수출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전력화 일정 안정성. 계획대로 양산과 인도가 이뤄지는지가 해외 구매자의 신뢰에 직결됩니다. 둘째, 무장통합.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실제로 탑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장기 정비 보장. 전투기는 구매가 끝이 아닙니다. 수십 년 운영하는 동안 부품과 기술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캐나다 사업으로 좁혀보면 과제는 더 구체적입니다. 캐나다는 노라드,
북미항공 우주방위 사령부 체계 안에서 미국과 연동하는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이 체계 안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 캐나다가 사용하는 무장과 통합하는 것, 그리고 수십 년 운영을 뒷받침할 정비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 KF-21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아직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디어에서 거론된 수준이지 캐나다 정부가 실제로 검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GA의 F414입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 방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한다면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KF-21이 그 명분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질문도 따라옵니다. 기종을 바꾸는 것이 곧 공급망을 바꾸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복잡한 셈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협력 사업도 수출 신뢰성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분담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복잡하게 흘렀고 현재는 16대 수출 협약으로 재편되는 방향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 모델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는 KF-21이 해외에서 어떤 파트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첫 수출 레퍼런스의 무게는 그만큼 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캐나다는 F-35 계약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검토를 진행하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방향 전환을 단정할 수 없고 방향 유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KF-21은 이 국면에서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수준으로 거론됐습니다. 공식 후보가 아니고 캐나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양산에 진입하고 첫 수출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제 방산 미디어의 시야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은 과거와는 다른 위치입니다. KF-21이 거론해서 멈추지 않으려면 입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성사시키는 것, 전력화 일정을 계획대로 지키는 것, 무장 통합과 정비 체계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이것들이 쌓여야 다음 대화의 자격이 생깁니다. 방산 수출은 최장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입니다. 캐나다 재검토 국면에서 KF-21의 이름이 나온 것,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실력으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KF-21이 거론된 것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실력으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공식 자료와 검증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국 방산의 현실을 전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